운이란 가만히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만 처박혀 있다고 해서 행운이 나를 찾아오는 것도 아니죠. 보통 운이 좋아서 잘 풀렸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레침을 세워 번개가 칠 순간을 기다리듯 말입니다. 성공과 관련된 멘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친 강박에서 벗어나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년간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도 그 결과가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빨리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굳은 결심은 결국 번아웃을 가져오고 자신을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본업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기도 하죠.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 갑자기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력이 비슷하거나 더 낮은 경쟁자나 동료가 먼저 성공하는 것을 보고 좌절하며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실력이 이 정도인데 왜 나는 취미로만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자괴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운과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대 없이 꾸준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연예계 관련 직종에 도전했지만 포기한 이유는 그곳에서 성공하면 제 자유가 없고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가식적인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자유롭고 솔직한 성격과는 맞지 않다고 느꼈죠. 다양한 도전을 통해 찾는 새로운 나, 지금 시도해 볼 것들 이라는 주제로 본론을 이어가자면 이 세상에 운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면에서 피레침을 세우듯 도전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라.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속도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나를 비교하며 속도를 재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나도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은 오히려 번아웃을 불러오고 오랜 시간 축적해온 열정과 능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꾸준히 도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조그마한 취미도 포기하지 말라. 취미로 시작한 것이 큰 성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업에서만 기회를 찾으려 하지만 의외의 곳에서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취미를 유지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동안 그 취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생을 바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로운 도전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다. 도전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을 찾는 과정도 필수적입니다. 저의 경우 연예계는 자유롭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며 가식적인 생활을 해야 했기에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을 통해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도전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례들을 3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버로서의 성공. 평범한 취미가 큰 기회로. 한 여성은 평소 요리를 좋아해 집에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취미였지만 요리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취미가 예상치 못한 큰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구독자가 적어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한 결과 어느 날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요리가 좋아서 시작한 취미가 이제는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되었고 자신의 취미와 직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큰 성공을 기대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하며 즐겼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녀의 성실함이 운을 불러온 셈입니다. 프리랜서 작가의 도전 번역에서 시작된 기회. 또 다른 사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던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외국어 실력을 활용해 작은 번역 작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큰 기대 없이 자신의 블로그에 책에 대한 리뷰와 생각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글은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를 주목한 출판사에서 작가로서 책을 집필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취미처럼 시작한 블로그가 그를 유명 작가로 이끌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가 만약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지속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는 결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농부로서의 성공 취미가 사업으로. 한 남성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도 평소 농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쳐 주말마다 시골로 내려가 작게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끝에 그는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농산물은 사람들에게 점점 인기를 끌었고, 결국 그는 회사에서 퇴사하고 전업농부로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갔던 결과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공통적으로 취미나 소소한 관심사에서 시작된 도전이 큰 기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운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그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운을 만들고 다양한 도전을 통해 찾는 새로운 나. 운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속담 같지만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운이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도전하고 시도함으로써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도전이 중요한지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통해 살펴볼까요? 우선 행운의 법칙 럭 팩터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는 그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행운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 사실은 여러 요인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즉, 운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와이즈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행운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잘 찾아낸다. 직관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다. 역경 속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로 대응한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회를 잘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이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시도와 도전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사람들은 단순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만난 기회가 행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기회와 도전의 상관관계는 심리학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된 주제입니다. 실험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 줄리언 라터는 사람들이 삶에서 얼마나 많은 통제력을 느끼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다르게 경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제의 위치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내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운이나 성공을 자신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며,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더 많은 도전을 하고 더 많은 성취를 이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운명은 외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운을 만들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도전과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로 한 유튜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은 평범하게 요리를 좋아해서 주말마다 요리를 하며 즐기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자신이 만든 요리를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구독자도 거의 없었지만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서서히 인기가 올라갔어요. 지금은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성장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한 시도입니다. 이 유튜버는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서 운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심리학적 이론은 바로 성공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미하일 칙센트미하이 미얼리 CSIKSGNTMIHALYI가 제안한 몰입플로 이론에 따르면 어떤 활동에 깊이 몰입할 때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해요. 즉, 성과나 외부의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에 몰입했을 때 더 나은 기회와 운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한 프리랜서 번역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이 사람은 단순히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번역한 책이나 글에 대해 블로그에 리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꾸준히 글을 쓰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의 블로그를 읽게 되었고 출판사에서도 그의 글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출판사에서 책을 집필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번역가에서 작가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운과 기회는 꾸준한 도전에서 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며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적용되는 또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바로 작은 승리 스몰 윈즈 이론입니다. 심리학자 칼 웨이칼위크는 사람들이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승리를 꾸준히 쌓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 번에 큰 성공을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쌓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 결과 큰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한 직장인이 주말마다 시골에서 취미로 농사를 짓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냥 소소하게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정도였지만 그가 점차 온라인에서 농작물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큰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에서 퇴사하고 전업농부로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변신했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농사를 지었고 그 과정에서 운이 찾아온 겁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과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 데니얼 KAHNEMAN의 계획 오류 플래닝 팰러시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성공이 빨리 오리라 기대하고 그로 인해 실망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공은 대개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례는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운은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와 다양한 사례들이 말해주는 공통점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단 한 번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회를 만들고 작은 성취들을 쌓아나가면서 운을 불러와야 합니다. 그러니 어찌 되었든 이것저것 시도해 보세요. 때로는 그 시도들이 지금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도전을 통해 찾는 새로운 나,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